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그런데도 쉽게 말로 꺼내지 않는 순간이 있어. 휴대폰 연락처를 넘겨보고 익숙했던 대화창을 바라보다가 문득 누구에게도 더 설명하고 싶지 않고 붙잡고 싶지도 않은 마음이 드는 때. 화가 나서도 아니고 완전히 절망해서도 아니야. 그저 아주 오래전부터 조금씩 쌓여온 피로가 어느 순간 한계에 닿았을 뿐이지.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연락을 끊게 되는 사람들 대부분은 무심한 사람이 아니야. 오히려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애써왔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다리고 스스로를 조정해왔던 쪽에 더 가까워. 먼저 메시지를 보내는 역할, 자신의 일정을 미루면서까지 관계를 이어가려는 역할에 익숙했던 사람들이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머릿속에는 분명한 패턴 하나가 남아. 그 노력은 늘 제때 같은 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 내가 힘들 때는 안부보다 침묵이 먼저 오고 기대고 싶을 때는 결국 혼자 버텨야 했다는 기억들. 그래서 이쯤에서의 물러남은 감정에 휩쓸린 선택이 아니라 마치 살아남기 위한 계산처럼 느껴지기 시작해. 사람들은 누군가를 잔인하게 버리려고 계획하지 않아. 다만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이 차라리 빈자리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자신을 갉아먹는다는 걸 서서히 알게 될 뿐이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건 단순한 실망의 문제가 아니라 반복된 상처에 대한 신경계의 반응에 가깝지. 마음을 열 때마다 끝이 비슷했다면 뇌는 그 고통을 피하는 법을 배우게 돼. 먼저 떠나는 선택은 버려지는 충격을 줄여주고, 먼저 침묵하는 태도는 헛된 기다림을 피하게 해주니까. 당장 강해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만큼은 만들어줘. 그 감각을 너무 오랫동안 관계 속에서 이뤄왔던 사람들이니까. 많은 경우 이런 반응은 꽤 이른 시기에 형성돼. 욕구를 드러내도 안전하게 돌아오지 않던 시절, 감정이 응답받지 않던 환경에서 사람은 스스로 감당하는 법을 배우고 누군가에게 기대는 일이 위험할 수 있다고 믿게 되지.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연락을 끊는 선택은 반항이나 도피처럼 보이지 않아. 오히려 자신을 다시 맞추는 조정에 가깝게 느껴져. 늘 내가 더 애써야 했던 이유를 묻는 걸 멈추고 왜 계속 그래야 하는지를 되묻는 지점. 더 이상 반복해서 실망시킬 사람이 없을 때 찾아오는 고요는 의외로 조용해. 요란하지도 극적이지도 않게 놀랄 만큼 가볍게 스며들어와. 그 고요가 찾아온 뒤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혼란을 느껴. 우리는 오래도록 사람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물러나는 태도는 고립이나 회피의 신호라고 배워왔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몸이 느끼는 감각은 그와 정반대야. 사라진 건 관계에 대한 욕구가 아니라 계속해서 버텨야 했던 필요성이었어. 몇 시간을 고민해야만 보낼 수 있었던 메시지들, 하루 일과보다 더 지치게 만들던 약속들이 사라지자 몸은 꽤 분명하게 반응하기 시작해. 호흡이 느려지고 머릿속에 긴장이 풀리고 늘 깨어있던 경계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걸 알아차리게 되지. 그제야 알게 돼. 자신도 모르는 사이 너무 오랫동안 방어 모드로 살아왔다는 걸. 친밀하다고 믿었던 많은 관계들이 사실은 끊임없이 눈치를 보게 만들고 맞춰주게 하고 진짜 감정을 눌러두게 했고, 신경계는 그것을 장기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거리를 두는 순간 가장 먼저 회복되는 건 마음보다도 몸속의 안정감이야. 그 지점에서 타인을 바라보는 방식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겨. 더 이상 많은 설명을 하려 애쓰지 않고 희생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서두르지도 않아. 대신 가만히 지켜보게 되지. 내가 들어주는 자리일 때만 편안해하는 사람들. 정작 내가 기다려 하면 멀어지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할 때만 나타났다가 경계를 세우는 순간 사라지는 사람들. 이럴 때의 연락 단절은 모두를 향해 문을 닫는 게 아니라 들어왔다가 혼란만 남기고 가는 이들에게 더 이상 문을 열어주지 않는 선택에 가까워. 인내 대신 경계가 자리 잡고 그 모습 때문에 누군가는 차갑다고 오해해. 하지만 사실은 이해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설명하지 않기로 했을 뿐이야. 에너지를 소모하는 관계에서 빠져나오고 나면 그동안 의무와 기대에 가려 잘 들리지 않던 내 안의 목소리가 또렷해져. 예전의 외로움이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열었을 때 거절당할까봐 두려웠던 감정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지. 이제는 거리를 스스로 선택하면서 그 두려움도 서서히 힘을 잃어가. 혼자 있음은 더 이상 공허함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공간이 되고 연결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는 시간이 돼. 그제야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깨닫게 돼. 모든 관계가 붙잡을 가치가 있는 건 아니고 모든 침묵이 상실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걸. 그 고요에 익숙해지고 나면 또 하나의 질문이 조용하지만 끈질기게 떠올라.
이렇게 편안해질 수 있었다면 예전에 나는 사람들 곁에 남기 위해 무엇을 내주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 되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은 연결과 의무를 헷갈려 왔다는 걸 알게 돼. 사랑한다는 건 언제나 준비돼 있어야 하는 거라고, 말하지 않아도 먼저 알아차려야 하는 거라고, 누군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면 나를 상하게 하는 일쯤은 감수해야 하는 거라고 믿어왔지. 하지만 몸은 그런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 감정을 삼켰던 순간들, 아마 바쁜가 보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보다 하고 스스로를 달래던 기억들을 하나하나 쌓아두고 어느새 그 피로를 일상적인 상태로 만들어버려. 연락을 끊는다는 건 단지 타인과 거리를 두는 일이 아니라 지나치게 희생하는 방식으로 살아오던 나 자신과도 멀어지는 일이야. 가장 힘든 건 오래된 관계를 잃는 게 아니라 불안함을 채우기 위해 누군가를 붙잡아오던 자리와 마주하는 일이겠지. 그 빈자리는 처음엔 꽤 불편해. 그동안 사회적인 바쁨으로 피해왔던 생각들과 혼자 남아 있어야 하니까. 그런데 바로 그 대면 속에서 아주 조용한 재구성이 시작돼. 무엇이 진짜 관심이고 무엇이 받아들여지기 위해 몸에 밴 사람 맞추기였는지 구분하게 돼. 소속되지 못할까 두려워서 많은 것들을 관계라 불러왔다는 사실도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고, 더 이상 매달리지 않게 되자 친밀함에 대한 기준도 자연스럽게 달라져. 말 한마디 한마디를 고민하게 만드는 사람보다 함께 있을 때 숨이 놓이는 사람에게 시선이 머물러. 둘 사이의 침묵도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 그 안에 버려질 위험이 담겨 있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면 불편한 진실 하나가 드러나. 삶에서 떠나간 모든 사람이 손실은 아니라는 것. 어떤 사람들은 나의 한계를 알게 해주기 위해 잠시 머물렀을 뿐이었을지도 몰라. 이렇게 바라보면 연락을 끊는 선택은 끝이 아니라 전환에 가까워. 결핍에서가 아니라 안쪽의 충만함에서 관계를 다시 쌓아가는 시기.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당신을 변했다고, 멀어졌다고 말할지 몰라. 하지만 더 깊은 곳에서는 그게 처음으로 누군가를 붙잡기 위해 스스로를 배신하지 않게 된 순간일지도 몰라. 스스로를 더 이상 배신하지 않게 되면 주변의 세계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해. 어떤 사람은 궁금해하고, 어떤 사람은 불편해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없이 멀어져. 예전처럼 당연하게 받아오던 것들을 더 이상 얻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겠지. 이 시기에는 감정이 묘하게 섞여. 몸은 한결 가벼운데 마음 한편은 찜찜해. 착한 사람이란 늘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라고 배워왔으니까. 하지만 이 단계로 깊이 들어갈수록 쉽게 말해지지 않던 사실 하나가 보이기 시작해. 많은 관계들은 서로의 연결로 유지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계속 낮추고 참아왔기 때문에 유지되어 왔다는 것. 그 사람이 멈추는 순간 익숙했던 구조는 바로 무너지고, 그 붕괴는 종종 이기적이다, 변했다는 말로 불려. 실제로 달라진 건 관심의 크기가 아니라 견뎌온 정도야. 더 이상 작은 신호들을 놓아주지 않아. 관계를 잃을까봐 스스로를 설득하지도 않고 타인의 무관심을 내 탓으로 돌리지도 않아. 이때부터 경계는 생각이 아니라 반사가 돼. 누군가가 내가 늘 예상 가능한 모습일 때만 편안해하고 내 필요가 드러나는 순간 불편해지는 걸 빠르게 느끼게 되지. 중요한 건 이 과정이 사람을 더 다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야. 오히려 더 선택적으로 만들어. 여전히 깊이 마음을 쓰는 능력은 남아있지만 그 마음을 의무로 바꾸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향하게 돼. 그러다 보면 또 하나를 알게 돼. 고독이 항상 연결의 반대편에 있는 건 아니라는 것. 어떤 시기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모든 관계가 위험하지는 않다는 걸 신경계가 다시 배우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해. 익숙한 감정의 반복에서 벗어나면 나 자신을 볼 여유가 생겨. 아무도 요구하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누구에게 맞추지 않아도 될 때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과 삶을 나누고 싶은지. 이런 답들은 쉽게 오지 않지만 한 번 자리 잡으면 쉽게 흔들리지 않아.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연락을 끊는 선택이 연결의 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 더 건강한 관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속 공간을 정리하는 방식이라는 걸. 이쯤에 이르러서야 그 과정을 천천히 되돌아보며 많은 사람들은 깨닫게 돼. 연락을 끊겠다는 선택은 한 번도 차가움에서 나온 적이 없었다는 걸. 그대로 계속했다면 잃게 되는 건 누군가가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이었겠다는 걸 알아차린 아주 맑은 순간에서 비롯됐다는 걸.
이 변화는 에게 조용히 일어나. 선언도 없고 길게 설명하지도 않아. 이미 충분히 지쳐 있었거든. 내 감정이 왜 정당한지 증명해야 하는 일에. 그래서 그냥 덜 아픈 쪽을 택했을 뿐이야. 아이러니하게도 모두를 붙잡으려 애쓰지 않게 되자 남아있는 소수의 연결에서는 오히려 더 솔직해져. 더 이상 버려질까 두려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함께해도 괜찮고 혼자해도 괜찮다는 사람의 평온함으로 마주하게 되지. 이 차이는 친밀함의 결을 완전히 바꿔놓아. 새롭게 맺어지는 관계가 있다면 이제는 나를 희생해야만 받아들여지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가 그대로 있어도 안전하다는 감각 위에서 시작돼. 이때의 침묵은 벌도 아니고 회피도 아니야. 의미 있는 연결 사이에 필요한 쉼의 공간에 가까워. 사람 수가 많지 않아도 충분할 수 있고 모든 존재가 소속감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걸 배우게 되지. 늘 바쁨과 사교성, 많은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을 미덕처럼 여기는 사회에서 스스로 거리를 선택하는 일은 쉽게 약함이나 부정으로 오해받아. 하지만 더 깊은 곳에서는 그 선택이야말로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의 신호일지도 몰라. 연락을 끊는다는 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지우는 게 아니야. 다만 평온을 대가로 요구하는 방식의 사랑을 내려놓는 일이지. 응답 없는 곳에 에너지를 쏟지 않게 되자 비로소 무엇이 공평한 연결인지 알아볼 힘이 생겨. 이 길은 어쩌면 느리고 함께 걷는 사람도 적을지 몰라. 그래도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아. 결국 남는 건 떠나온 사람들의 목록이 아니라 누군가의 곁에 머물기 위해 가장 상처받기 쉬운 모습으로 나를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그 가벼움이니까.